국민의 억울함을 막아줄 가장 믿을만 해야 할 사법부가 오늘날 가장 추악한 썩은 물이 고이고 있는 이 현실을 정치적으로 죽이고 사법적으로 죽이고 역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난 숫자를 지울 수 있습니까? 저들의 범죄 혐의가 말 몇 마디로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여가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15분경 대한민국 하늘에 정체불명의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경기도 일대를 지나 서울 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무인기들은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하늘이 뚫렸고 대한민국 대통령실 주변이 적의 카메라 앞에 노출됐습니다. 국가안보의 허술함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5개월여가 지난 2024년 5월 28일 밤 북한은 이번에는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무려 7,000개가 넘는 공격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아니라 쓰레기가 우박처럼 떨어졌습니다. 도로 위로, 주택가 위로, 초등학교 주변으로, 국민의 머리 위로 정체 모를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유해물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출동했고 시민들은 아이들을 걱정했고 차량 운전자들은 하늘을 보며 불안해했고 주택가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떨어진 물체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무인기도 어물풍선도 장난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 드론은 사실상 공격 무기 아닙니까? 어물풍선에 유독 화학물질을 실어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국가의 하늘을 모독하고 국민의 일상을 교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까지 참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향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적의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억제력이 있음을 적에게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방위권 행사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입니다. 바로 이 사건, 적이 우리 하늘을 뚫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적의 하늘에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경고한 것을 범죄라고 규정한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법부의 실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해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뚫은 것은 외면했습니다. 화학물질 투하를 염두에 둔 실험적 도발로 보이는 오물풍선 7천여 개가 국민의 머리 위로 날아온 현실은 외면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국가방위권 행사를 외면한 것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막아줄 가장 믿을만 해야 할 사법부가 오늘날 가장 추악한 썩은 물이 고이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판결은 첫째, 이재명 좌파 세력의 정치적 요구에 부역한 판결입니다. 둘째,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할 대통령의 대응을 이적 행위로 모는 판결입니다. 셋째, 군 통수권자의 국가방위권 행사를 범죄로 만들고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도 적의 위협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판결. 한마디로 이 판결은 북한의 이적 행위를 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민주당 운동권 세력과의 카르텔을 형성한 판사들의 일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 운동권 세력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려고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왜 저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윤 대통령을 증오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 그는 언제든 다시 자유우파 국민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긴 바 있습니다. 그 숫자는 자기들이 늘 해오던 것처럼 조작된 지지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지지율이 그렇다는 것을 저 인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야말로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재판을 받아도 언론이 매일같이 난도질을 해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하나에
자유파 국민이 결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저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징이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깃발이며 언제든 자유파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석열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라는 그들의 치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군은 국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선관위는 성역이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누구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감사원을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1000여 건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가족 채용,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증거 조작과 은폐 의혹을 밝혀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이 숨겨야 할 비밀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아무나 뽑으면 비밀이 새나갈까봐 아는 친척만 뽑았던 것입니다. 내부 사람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며 비밀을 공유하면서 예산을 서로 성과급으로 나누어 갖는 집단, 이 선관위를 윤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서 건드린 것은 곧 민주당을 건드린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즉각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선관위와 민주당 그 둘은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쌍둥이들의 부모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의 추측이 혹시 지나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의심을 받을 짓을 한 저들이 지나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선관위를 범죄 집단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과합니까? 아니면 그런 의심받을 짓을 한 선관위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선관위가 정말로 깨끗하다면 왜 법원의 증거보전 영장 집행을 방해했을까요? 왜 저들은 태연하게 증거인멸을 자행했을까요? 왜 이렇게 숨길까요? 왜 전산망과 서버와 로그와 원표를 국민 앞에 열지 못할까요? 왜 없다고만 할까요? 왜 폐기했다고 변명할까요? 왜 우연의 일치라고 발뺌을 일삼을까요?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떠받치고 좌파운동권 세력을 떠받치고 대한민국 선거 권력의 가장 깊은 곳을 움켜쥔 아지트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문을 열어서 국민에게 공개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그를 증오하고 그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감옥 밖으로 못 나오게 묶어두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쌍둥이 득표 869건, 새쌍둥이 득표 15건, 전북과 경기교육감 선거의 득표 입력의 오류, 누락과 뒤바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자료 박스 폐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전산 알고리즘 압력 조작에 대한 의혹이 이번에는 그 증거를 토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선거 조작을 온 국민이 항의하고 있는 지금 저들에게는 새로운 악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평가되고 있어서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가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옳았다. 그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오직 애국청정 하나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국민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좌파들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선관위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탄핵도 흔들립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검증되는 순간 그들의 국회 권력도 흔들립니다. 6.3 지방선거의 전산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2020년 4.15 총선도 2024년 60 총선도 가짜 사기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은 뿌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죽이고 사법적으로 죽이고 역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난 숫자를 지울 수 있습니까? 저들의 범죄 혐의가 말 몇 마디로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그들의 꼬리는 이제 국민의 눈앞에 드러났고 국민의 발에 밟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밟혔고 869건의 쌍둥이 득표로 밟혔고 새쌍둥이 득표로 밟혔고 투표 입력 오류로 밟혔고 선관위의 오만한 거짓 해명으로 밟혔습니다. 이제 국민이 일어나 이 정권을 국민의 함성으로 묻어버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잠실 민주화운동으로 거기에 모인 2030 젊은이들과 고등학생의 목소리로 심지어 전남 광주 금남로의 거리를 가득메운 시민들의 분노로 심판하고 저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가 어느 순간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손절하던 유튜버들조차 한 명 두 명 윤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다시 윤어게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잠실의 함성, 올림픽 공원의 물결, 전국에서 터져나오는 선거조작을 규탄하는 외침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집단의 집회 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직감입니다. 나라가 잘못됐다는 직감, 선거가 무너졌다는 직감, 윤석열을 죽이려는 자들의 실체에 대한 직감입니다.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은 그것은 선관위의 문을 열려 했던 이름이고 좌파 권력의 치부를 정면으로 드러내려 했던 이름이며 온 국민에게 저들의 실체를 처음으로 알려준 이름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묻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사기로 세운 탄핵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증명합시다. 사기로 얻은 정권은 필연코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사기로 덮은 선거 범죄자들을 밝혀냅시다. 이것은 저 좌파 운동권 세력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공정과 정의입니다. 이 말을 저들의 귓구멍에 꽂아줍시다. 이제 선택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기에 다시 넘어갈 것인가? 언론의 프레임에 휘둘려서 가짜 기사를 믿고 다시 잠들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볼 것인가?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